여러분들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충격이었던 거는 우리 정부가 이 엄청난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거죠. 외교부, 산업부, 청와대까지 말 그대로 깜깜이 상태였습니다. 동맹국 사이에서 참 보기 드문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며칠 뒤였던 1월 29일 미 재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들 돈 너무 많이 벌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감시하겠다. 이거는 제재는 아닌데요. 경고장을 보낸 셈이죠. 관세와 환율 이 두 가지가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는요. 감정은 잠시 걷어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미국 정책의 이면에서 뭘 놓쳤는지 그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요. 미국 현지의 공식 문서와 인맥 지도를 아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미국과 일하면 국무부를 떠올리시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외교부의 공식 상대가 그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관세와 환율 사태는 채널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지만 관세 발표 이 직전에 김인석 국무총리와 외교부 차관이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부통령은 쿠팡 같은 우리 기업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대놓고 경고했는데 우리 외교 라인은 그걸 그냥 의례적인 압박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상대는 비즈니스를 하자는데 우리는 외교만 하고 온 셈이죠.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아주 한참 잘못 찾은 우리 외교의 아주 뼈아픈 현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요. 쿠팡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 특히 이 사람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고요. 워싱턴에 아주 강력한 로비망을 가진 거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린옥스 캐피털, 쿠팡의 초기 투자자이자 주요 주주인데요.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가 한미 FTA상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죠. 그리고 알티미터 캐피털이 있습니다. 뉴욕의 대형 헤지펀드고요. 쿠팡에 아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곳이죠. 이들은 이 미 의회 이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들한테 직접 로비해서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을 사냥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이킨 검프 법률사무소인데요. 쿠팡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미국 내 1위 로비 펌프입니다. 이들이 USTR에 제출할 무역법 301조 청원서 초안을 작성했고요. 실무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거물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자, 여기서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주로 중국 같은 적대적 경쟁국을 때릴 때 쓴 이 강력한 법을 동맹인 우리한테 적용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 법은요.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할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즉각 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이 순간 단순한 기업 분쟁은 국가 간의 무역 전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기업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가 되는 곳입니다. 쿠팡은 단순히 한국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엄연한 미국 회사입니다. 그들이 워싱턴의 신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민낯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쿠팡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논의될 때마다 미국 정치권이라는 아주 거대한 방패를 휘둘렀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공식적으로 34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쏟아붓었죠. 상장 이후의 누적 금액은 이미 16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돈만 쓴 게 아니죠. 미국 로비 업계 1위인 에이킨 검프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밀러 스트래티지까지 기용했습니다. 특히 미 상원 재무위원회 추석 고문 출신 같은 통상 전문가들이 USTR과 이 상무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한국을 압박했죠. 이들의 논리는 아주 정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조사를 빌미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한미 FTA 위반이다. 자, 이 프레임이 미 의회와 행정부의 경제 민족주의를 자극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문지기라고 불리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바로 쿠팡의 로비를 대행했던 거대 로비사 머큐리의 공동 의장 출신입니다. 자, 더 소름이 돋는 거는 머큐리 내에서 쿠팡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알베르토 마르티네즈인데요. 그는 현재 미국의 외교수장인 마르코 루비오 장관의 비서실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의 회사 동료가 국무장관의 최측근이 되어서 쿠팡의 민원을 처리해온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외교관들이 백악관 문턱에 서성일 때 쿠팡의 목소리는 이미 비서실장의 책상 위에 보고서가 아니고요. 익숙한 고객의 민원으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상대는 미국 정부가 아니고 미국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한 로비 네트워크였습니다. 자, 쿠팡은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었죠. 미국 정치권의 핵심 로비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된 글로벌 기업이라는 걸 절대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쿠팡은 공화당 권력 핵심 라인과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 대기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죠. 이번 관세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고 워싱턴 권력 구조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외교부는 국무부의 점잖은 외교관들과 대화하면서 동맹은 굳건하다고 이렇게 순진하게 믿었죠. 그런데 그 시간 쿠팡의 로비스트들은 백악관의 실세인 스티븐 밀러 그룹과 재무부의 실권자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경제 폭격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몰랐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미국식 권력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관세 인상이 오로지 쿠팡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죠. 많은 외신들은 한국의 막대한 대미무역 흑자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 이런 여러 변수가 섞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쿠팡 사태가 미국 경제팀한테 한국을 때릴 아주 좋은 명분과 트리거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냉혹하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정말 날카로운 현실 그 자체입니다. 관세와 환율, 이 두 가지 조치는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죠.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정교한 연쇄적인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환율 관찰국으로 다시 묶어둔 것은 한국의 경제적인 자율성보다 미국의 우선수위를 앞세우겠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 상대국의 통화정책을 면밀히 감시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동맹이라는 이름표 아래서 철저한 실리 중심의 거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배려가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경제 논리가 들어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권력은요, 세 개의 층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외교 라인이 있고요. 둘째는 돈줄을 쥐고 있는 경제 권력. 세 번째는 판을 짜는 로비스트와 월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첫 번째 층하고만 대화하고 있죠. 그런데 관세라는 칼날은 두 번째 층에서 갈고 있고요. 세 번째 층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허소하는 동안에 진짜 권력자들은 우리 등 뒤에서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미국의 횡포일까요? 아니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일까요? 사실 이거는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이라는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70년대식 전통적 동맹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틀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은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로만 방패를 들고 있었던 셈이죠. 여러분들,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외교의 시대는 멀어지고요. 경제 권력의 시대가 다가왔던 건데요. 이제 동맹의 정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오직 차가운 거래만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국무부 장관의 입이 아니라 재무부와 로비스트들의 손을 봐야 합니다. 우리 외교관들이 국무부 복도에서 한미동맹을 외치고 있을 때 백악관 안방에서는 비서실장 출신 회사의 고객들이 보낸 민원이 지금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정치는 정이 아니라 돈과 사인, 그러니까 시그니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교관이 아니라 협상가를 함께 미국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을 이해하려면 외교가 아니라 그 이면의 돈과 권력을 봐야 한다. 그게 오늘의 교훈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